안녕하십니까. 마니커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마니커가 꼬리를 탁 달고 나서 지금 다시 1040원까지 눌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왜 1150원의 구간을 좀 뚫지를 못했는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마니커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매매에 대한 타점들을 가져가셔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간단하게만 아셨으면 좋겠는 건, 지금 마니커는 브라질산 닭이 수입 금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순살 치킨의 90% 이상이 거의 다 브라질산 닭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장 브라질산을 우리가 지금 유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국내에 있는 닭을 대체 수단으로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닭에 대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이라는 건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는데,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건 사실상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주주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매매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자, A라는 가격이 있고 B라는 가격이 있어요. B라는 가격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 A라는 가격까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A라는 가격에서도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실리면 당연히 A라는 가격을 돌파를 할 거고, A라는 가격을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반드시 B라는 가격대까지 눌림 조정을 줄 거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1084원일 때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요 매물대 구간만 한 번, 두 번 터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림 조정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게 뭐였어요? 지금 정말 팔려고 했던 분들은 다 파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가격이 끌어올릴 때 어디서 거래량이 터지겠어요? 여기 1200원, 1250원의 구간에서 반드시 거래량은 터질 겁니다. 자, 제가 분명히 지금 영상 속에서 1200원과 1250원을 제가 좀 강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제가 60분 봉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1250원, 여기 1200원 구간이죠. 오늘 가격은 얼마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딱 1100원 구간까지밖에 상승을 못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지금 터져야 되는 장소가 1200원이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딱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매매에서는 써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주식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매도할 사람들도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네모칸 구간에서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구간이 어디예요? 딱 1200원 구간 맞습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지 않는 장소에서 지금 미리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 이유는 뭐겠어요? 자, 지난주에 요 1100원 아래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여기서도 누군가는 물량을 샀겠죠. 한마디로 오늘 거래량이 터졌었던 거는 요 1100원 밑에서의 매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튀어나온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지금 조정의 흐름을 받고 있는 건 전혀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머리 위에 1200원의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12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니커가. 근데 여기에서 1200원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자, 분명히 5월 20일 날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핑크색의 매물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해야지만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눌림을 받는 거예요. 1100원 구간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까지 간다고 했어요? 또 1200원 구간까지 또 갑니다. 근데 1200원 구간에서 여기 위로 거래량이 지금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얘가 또 눌림 조정을 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는 1100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0원의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분들이 내일 대응을 하실 때는 11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1200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 바로 시원한 정고점을 돌파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갔다가 또 눌림 조정을 받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11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그 다음에 1200원 구간이다라는 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마니커라고만 저한테 세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니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먼저 접근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1차적인 물량의 매집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에 대한 파동은 왜 나오겠어요? 이제 브라질산 닭의 파동이 계속해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산 닭값이 올라갈 거고, 이 닭값의 실적은 결국은 분기보고서가 나오는 10월 달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먼저 급등주로서의 매도 대응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번에 현금 만들고 나중에 눌렸을 때 2차에 대한 파동만 우리가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대로 11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00원 구간까지만 집중을 하시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가져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다이렉트로 위로 상승하는 건 없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항상 요 눌림목 구간을 만들 때,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놓으면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점점 편해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파동을 공략하는 간단한 기법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마니커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 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마니커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게요. 지금 마니커의 월봉상에서 들어왔던 거래량 보이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빼내기 위해선 결국은 2차에 대한 파동을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시선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상승의 파동을 만들 때 저는 최대한 현금을 확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리는 건 분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때쯤이니까 이번 달이 5월 달이니까 6월 달, 7월 달은 쉬어가고 8월, 9월부터 아마 꿈틀꿈틀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에 2차에 대한 파동을 또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지금은 1차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매매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